지금 미국 금융시장 지하에서 3조 달러짜리 폭탄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400조 원,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약 7배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폭발의 진앙지가 여러분이 매달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 바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QQQ, 티거 미국 나스닥 100, SCHD, AI 혁명 수혜주라며 꾹 참고 넣어온 그 ETF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걸 알고도 버틸 것인지 모르고 버틸 것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게 해드리기 위한 겁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환율 1,400원 넘는 걸 감수하면서도 달러 자산에 꾸준히 넣어온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 사면 바보라고 했지만 장기 투자는 결국 이긴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믿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스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는 지금 무슨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다. 2026년 들어 S&P 500은 약 5% 하락했고 나스닥은 거의 7%가 빠졌습니다. 3월 26일 하루에만 나스닥이 2.4% 급락했습니다. 뉴스는 관세, 금리, 경기 침체를 번갈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느낌. 그 불명확한 불안의 진짜 정체를 오늘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림자 금융시장의 균열이 어떻게 내 계좌까지 연결되는지 주류 미디어는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 뒤에 숨겨진 구조를 알면 공포가 아니라 판단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 끝나시면 딱 3가지를 챙겨가십시오. 첫째, 지금 미국 시장 지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째, 이것이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셋째, 지금 당장 내 계좌에서 체크해야 할 지표와 구체적인 행동 전략.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쓰는 모니터링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모대출 위기의 실체. 2026년 3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부도율이 역대 최고치인 9.2%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2024년에 전년도 기록 8.1%를 단 1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입니다. 10개 중 1개꼴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력이 약한 소형 발행사의 경우 부도율은 10.9%까지 치솟았다는 바클레이즈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모대출, 영어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 부르는 이 시장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바젤3 규제로 대형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을 못하게 되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은행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며 기형적으로 성장한 괴물. 2009년 약 2천억 달러에서 출발해 불과 15년 만에 3조 달러로 15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9년까지 5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가장 좋아했던 담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SaaS,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습니다. 매달 고객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분에 이보다 완벽한 담보는 없어 보였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SaaS 기업 대상 대출 잔액은 2015년 약 80억 달러에서 2025년 말 5천억 달러 이상으로 6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사모대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26%가 소프트웨어와 기술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등장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기업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 쓰던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AI가 거의 무료로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의 대표 올란도 브라보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것이다. 절반 이하라고 보지만 많은 기업에게 파괴적일 것이다. 절반 이하, 이게 낙관론자의 전망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SaaS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꺾이자 이는 곧 그들을 담보로 삼았던 수천조 원 사모대출 시장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도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갚지 못하는 기업에게 괜찮아, 이자를 원금에 얹어서 나중에 갚아 라며 유예해주는 방식, PIK, 현물 이자 지급 비율이 전체 대출의 11%까지 증가했습니다. 포춘지에 따르면 이를 기준으로 한 그림자 부도율은 2021년 4분기 2.5%에서
2025년 4분기 6.4%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결국 돈을 맡겼던 연기금, 기관 투자자, 고액 자산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 돈 당장 돌려달라는 환매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대체 투자 운용사 중 하나인 RS 매니지먼트는 107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11.6%까지 폭증하자 환매를 5%로 제한하는 게이팅을 선언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 비크레드도 환매 급증 속에 2025년 2월 출시 3년 만에 첫 월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내 돈 돌려달라는 외침에 문을 걸어 잠그는 펀드들. 2022년 대형 부동산 펀드에서 벌어졌던 뱅크런의 공포가 이번에는 기업 대출 시장 한복판에서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한국 투자자 연결고리. 단순히 AI 기술 발전만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일까요? 여기서 더 냉철하게 봐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사모대출 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사실상 규제 강화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사모대출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변동금리 대출, 만기 보유 전략, 낮은 투명성 등을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이후 규제에 묶여 영역을 잃었던 대형 은행들이 15년 만에 다시 이 시장에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모펀드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 그들이 쥔 우량 기업의 채권과 알짜 자산들을 결국 헐값에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식자들은 이미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탈은 사이클이 전환되는 타이밍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달러의 부실 채권 전문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이미 부실 기업 구조 조정으로 수익을 거두며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컷 삽입.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한국 개인 투자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경로입니다. 지금 QQQ,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S&P 500 ETF를 보유하신 분들, 사모대출의 최대 담보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스닥 지수에 그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이름들.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AI 충격으로 재평가받으면 그 충격은 지수 추종 ETF를 통해 내 계좌로 직행합니다. 실러 케이프 비율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 워런 버핏이 즐겨보는 시가총액 대 GDP 비율, 이른바 버핏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과열 경고 등은 이미 여러 곳에서 동시에 켜진 상태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6년 2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2%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40% 가까이가 1년 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 답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무너지면 기업 실적도 따라갑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간접 경로입니다. 중소형 사모펀드들의 연쇄 부실이 신용경색으로 번지면 기업들의 차환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는 주식시장 전반에 조용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는 구간에서는 한국 투자자의 경우 주가 손실과 환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환율 변동이 곧 계좌 수익률 변동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UBS는 AI 충격이 가속화될 경우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이 1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예상 부도율 4%에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단 냉정하게 팩트 하나 짚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이 시장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체계적 리스크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의 80% 이상이 폐쇄형 구조라 뱅크런 속도가 훨씬 느리고 펀드 레버리지도 순자산 대비 약 32%로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식 전면 붕괴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낮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생존 전략 4가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2가지입니다. 패닉에 질린 전략 매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 둘 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할 것은 냉정한 점검과 준비입니다. 첫째, 투기적 종목을 지금 정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회사가 2년 동안 매출이 반토막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인 종목은 오늘이 정리 타이밍입니다. 실적도 없고 이야기만 있는 테마주, 적자 구조가 만성화된 청장주,
베어마켓에서 가장 먼저 박살나는 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닷컴 버블 때 아마존조차 주가가 95% 증발했습니다. 지금 기억하십시오. 아마존도 95%였습니다. 펀더멘털 없는 종목은 반등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바이오 테마주 중에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보십시오. 글로벌 신용경색이 본격화되면 국내 중소형 성장주도 같이 흔들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는 외국인 자금 이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하는 것이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베어마켓에서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총알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우량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러 자산에 집중된 분이라면 미국 단기채 ETF, SHV, BIL 등도 선택지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원화 MMF 또는 코덱스 단기 채권 같은 상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두시면 실질적입니다. 환율이 출렁일 때 현금 비중이 없으면 판단이 아니라 감정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셋째,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지키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에 올인된 포트폴리오는 사모대출 위기의 충격파를 정면으로 맞습니다.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배당 귀족주처럼 불황에도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섹터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환해지된 미국 배당 ETF 또는 국내 고배당주를 일부 섞어 환율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가 지금 같은 불확실성장에서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역사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1929년 이후 S&P 500 베어마켓의 평균 지속기간은 286일, 약 9개월입니다. 반면 불마켓의 평균 지속기간은 약 3년 이상입니다. 좋은 시절이 나쁜 시절보다 3배 이상 깁니다. 2000년 초에 1만 달러를 S&P 500에 넣고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모두 버텼다면 2026년 현재 그 돈은 4만 4천 달러가 넘습니다. 340% 이상의 수익입니다. S&P 500 역사상 20년 이상 보유해서 손해를 본 구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면 공포가 공포로만 보이지 않고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모니터링 지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은 무엇인가?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분기 실적 발표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배당 삭감 여부와 PIK 비율 추이가 핵심 신호입니다. FSKKR 캐피탈과 골드만삭스 BDC는 이미 올해 초 배당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배당 삭감이 확산되면 추가 하락 신호, 멈추고 안정되면 바닥 확인 신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베테랑 분석가는 2026년 베어마켓 확률을 65%, 평균 하락폭을 2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락한 5에서 7%에 추가로 10에서 15%가 더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매도세가 오히려 더 넓은 스프레드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집행할 기회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은 시간에 존재합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움직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단기 반등의 소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눈여겨볼 곳도 있습니다. 첫째, 대형 은행주입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자본력 있는 대형 은행들은 이번 혼란에서 경쟁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흡수하는 포식자 역할을 합니다. 2008년에도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같은 공식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대형 대체 투자 운용사입니다. 블랙스톤, 아폴로, 오크트리 같은 회사들은 이미 부실 채권 펀드를 조성해놓고 시장이 피를 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 흐름과 AUM 추이는 시장 회복 신호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겁쟁이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이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패닉에 질린 누군가가 멀쩡한 우량주를 헐값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을 받는 사람이 5년 뒤에 승자가 됩니다. 역사는 매번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포는 정보가 없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버티는 것과 알고 버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 차이가 5년 뒤 계좌 잔고의 차이를 만듭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투기를 정리하고 포식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피를 토할 때, 그때 비로소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열고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투기적 종목이 있는가? 현금 비중이 20%는 되는가? 섹터가 한쪽으로 몰려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오늘 이 영상은 본전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자본시장의 차가운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